자, 제 19강입니다. 정비례 관계와 그 그래프 그랬어요. 왜 정비례 반비례 하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우선 정비례 관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변수라는 건 뭐냐?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말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 x하고 y 뭐 이런 문자를 주로 썼어요.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가 변수의 개념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으냐면, 자, 이게 뭐냐면 상자예요, 상자. 위가 뚫려 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이름이 있어요. 이 상자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x다 이렇게 이제 겉에 써 있는 거예요. x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2나 뭐 마이너스 3이나 뭐 3분의 1이나 뭐 이런 숫자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숫자를 담는 이 그릇이 바로 변수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변수가 뭐다? 숫자를 담는 그릇이다. 숫자를 담는 그릇. 그 그릇의 이름이 이제 x니 y니 하는 그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숫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만약에 3이다 그랬을 때 x가 1이면 얘는 4가 되고, x가 만약에 5면 얘가 8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변수가 섞여 있는 식은 그 변수가 어떤 값이 되느냐, 즉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식의 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숫자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 우리가 이해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문자로만 나타내야 돼요. 변수는 문자로만 나타내야 됩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죠. 숫자를 쓰면 그걸로 딱 정해져 버리니까 변수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변수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상수는 그냥 이런 숫자를 말해요. 숫자. 근데 이 상수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라 그랬으니까 이런 이런 숫자가 이제 상수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 상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자 상수. 그러면 아까 변수를 문자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럼 문자가 만약에 쓰였으면 얘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변수는 이 안에 이 값도 들어갈 수 있고 저 값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개념이면 변수고요.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단지 우리가 모를 뿐, 혹은 일부러 살짝 가려놔서 안 보이게 해놓은 거 정도의 개념이면 그건 상수입니다. 문자 상수라 그래요. 문자 상수. 상수는 숫자 상수가 있고 문자 상수가 있는데, 문자든 숫자든 간에 상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변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떤 그릇 안에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변수와 상수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인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 이미 초등학교 때 했단 말이에요. 자, 뭡니까? 두 변수 x, y가 있을 때 변수라고 했습니다. x, y가 둘 다 변하는 어떤 그릇인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에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한다. 자, 뭐라고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정확한 그 정비례의 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예를 들어서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는데, 그 x 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였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에 2배, 3배, 4배 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어때요? 점점 커집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수면 얘가 점점 커지면 음수면 작아진다. 그러니까 커진다, 작아진다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2배, 3배, 4배 되면 같이 2배, 3배, 4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런 표현보다도 사실 요 아래 참고에 있는 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빨간 별표를 굵게 이렇게 쳐놓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와 y가 정비례할 때 x와 y의 b는 항상 일정하다. 즉 우리가 정비례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x와 y의 b가 일정한 상수로 나오면, 일정하다는 건 이제 상수라는 얘기죠.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 되면, 얘네들은 변수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변할 수 있지만 요거의 b는 일정하게 상수가 되면 이때 우리가 정비례라고 말한다. 그럼 정비례가 뭐라고? xy의 b가 일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정의는 이거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 일정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이건 상수입니다. 그죠? 문자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왜 내가 숫자를 안 씁니까? 어떤 숫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일정하게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문자 상수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분의 y가 a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ax 이런 형태. 그럼 x를 다시 나누어 보면 b가 일정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할 때 xy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0을 곱해버리면은 x가 뭐든지 간에 다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이걸 따지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돼야 된다.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봅시다. 한 개에 500원인 사탕 x개의 값을 y1이라고 할 때 x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보자. 사탕 한 개 500원. 사탕 두 개가 되면 1000원. 사탕이 3개만 되면 1500원. 사탕 4개 사면 2000원. 우리가 많이 해본 거죠. 2배, 3배, 4배 사탕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드는 그 값도, 가격도, 돈도 말이죠.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말하면 정비례 관계. x와 y가 정비례 관계인 겁니다. 사탕의 개수와 가격은 정비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y하고 x를 한번 나눠봐요. 여기서 나누면 500이죠? 여기서 나눠도 50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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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일정하잖아요. 이때 이 일정한 요 값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례상수라 그래요.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위표에서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했기 때문에 y는 x에 정비례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y는 500x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이거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x와 y가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일 때, 그죠?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이제 x분의 y로 썼는데 y분의 x도 일정하겠죠. 그죠? 물론 값은 뭐 다르겠지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한 건 500분의 1로 일정하겠죠. 어쨌든 일정하다. x와 y의 b가 일정하다. y와 x의 b가 일정하다. 어떻게 얘기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개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그려질까 하는 것을 봅시다.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그러니까 x가 뭐 1, 2, 3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수일 때 얘기죠. 이때 정비례 관계 y는 ax, 물론 a는 0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거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x가 뭐 1일 때 y는 뭐가 됩니까? a를 곱한 a가 되겠고, x가 2일 때 y는 2a가 되겠고, x가 3일 때 3a가 되겠고,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이 a가 어떤 양수라 그러면은, 그죠? a가 어떤 양수라 그러면은 얘가 1, 2, 3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얘도 그의 2배씩, 예를 들어서 a가 만약 5다 그러면 5, 10, 15 이렇게 나갈 테니까요. 이렇게 쭉 그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상의 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1, 2, 3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는 모든 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오른쪽 위를 향한다.
이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값이 0에서부터 점점점 오른쪽으로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커지는 상황을 얘기해요. a에 따라서 물론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즉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말하자면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그려진다. 그리고 x값 증가하면 y값도 같이 증가한다. x값 증가한다는 것은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이 변할 때 y값도 아래에서 위에 있는 값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사실은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이건 뭐 몰라도 되는 용어이긴 한데, 반대로 이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x가 1, 2, 3 넣어보면 뭐 y가 a, 2a, 3a 나오는 건 맞는데 이 a가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2사분면, 4사분면 지난다. 그리고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감소함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이게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되냐 감소함수가 되냐, 즉 증가하는 형태냐 감소하는 형태냐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정비례가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된다. 이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x와 y의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참고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세요. a가 예를 들어서 뭐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가 1보다 예를 들어서 뭐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x 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x값이 어떤 값이 딱 들어갔을 때 한 배 한 거랑 2분의 1배 한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얘가 더 밑에 있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그 x값에 대해서 얘가 더 작아요. 그죠? 얘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y equal 2x다. 그럼 x값이 뭐가 정해지면 그에 2배를 한 거니까 얘보다도 커지겠죠. 그죠? 1x일 때보다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어떤 더 이거보다 가까워지는, 또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직선이 될 거라는 거고, 말하자면 이게 절대값이 작을수록, 절대값이 작다는 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런 말이죠.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x축에 점점 가까운 이런 직선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라고 해도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 걸 말하겠죠. 그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직선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그려봐야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참고라고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참고할 내용을 보면, 자, 이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비례 관계에서 x값의 범위는 수 전체로 생각한다. 그럼 y값은 왜 얘기를 안 하냐? x에 따라서 y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x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다 a 곱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y이기 때문에 굳이 y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x에 따라서 우리가 y는 종속적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x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a 값의 보호에 관계없이 항상 1,a를 지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y는 ax인데 x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y 값이 a가 될 테니까. a 곱하기 1은 a잖아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3번 꼭 해보고 개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비례 관계의 활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정비례 관계를 활용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가 푼다. 첫 번째, 변수 정하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변화하는 두 양을 x와 y로 넣는다.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x, y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결정이 되는 값이 x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즉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x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y로 놓습니다. 이게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y는 ax. 그래서 x 값이 먼저 결정이 돼야 거기다 a 곱해가지고 y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 값 x와 그 다음에 결정된 값, 나중에 결정이 된 값 y, 먼저 정한 값, 나중에 결정된 값,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 갖고 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정비례인지 확인하자. 두 변수 x, y가 정비례 관계인지 알아본다.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뭐 b가 일정한지를 알아보면 돼요. b가 일정한가? 그죠? x와 y의 b가 일정한가? 아니면 뭐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과연 2배, 3배, 4배 다나? 뭐 그렇게 알아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찾는다. 정비례하면, 이게 정비례라는 게 이제 확실하면 y는 ax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구하는 값을 찾는다. 여기서 비례상수 a는 문제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2배, 뭐 3배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x의 몇 배가 y가 되는지, 즉 x, y의 b가 얼마가 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네. 0과 1 사이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다.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요 작업을 꼭 해봐야 됩니다. 문제만 풀어서 답 냈다고 끝내지 말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말이 되는가 하는 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유형 문제, 필수 예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하나씩 우리가 설명이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더 할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나서 그 필수 예제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 뒤에 유형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고 안 되는 것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